월요일 사실상 결승전이다, 중요하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뭐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었죠. 60% 이상이니까 압승이죠. 문재인 후보 60.2%. 사실 과반 이상 득표가 목표였다는데 목표를 훨씬 넘긴 거 아니에요. 60.2%.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종 시리즈로 좀 네.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번에도 종을 치겠습니다. 또 칩니까? 문재인 종 쳤습니다. 저는 3월 27일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예, 종 쳤습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더 이상 뭐 그러니까 본인이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저는 예, 문재인 이미 대세로는 게임은 게임은 다 끝났다. 종쳤다 그러면 안 될 거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거의 뭔 얘기가 했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안 돼? 다른 후보들은 종쳤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이 종 쳤다. 지난번까지 얘기하고 다르다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쳐서 뭐 새로운 카드가 있나 했네. 이번 대선 후보 중 다른 후보들은 종쳤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게임은 종 쳤다. 게임이 종쳤다.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저도 뭐 어. 지난번에 3월 27일 날이 그야말로 슈퍼 27이다라고 네네. 예측을 했는데 예측했지만 그야말로 이제 슈퍼 27일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재인 압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하다고 봐요. 오히려 이게 왜냐하면 위험하다. 그럼요. 이게 선거 통상 이렇게 보면 역대 모든 대통령으로 된 분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에서 중간으로 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근데 문재인 대표는 중간으로 안 와도 상당히 대세가 돼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상당히 좁은 기반에서 통치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 편한테도 상당히 휘둘리게 돼요. 제가 예측한 것이 저는 사실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아니 커질 겁니다. 그래도 뭐 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저 시장 같은 분들은 아직 게임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본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이 이제 최종 승자지만 안희정이나 저는 이재명도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판에서 네네. 굉장히 정말 무명에서 유명 인사로 도약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큰 근데 저는 거기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다른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호남 경선을 통해서 더 이상 이변은 없다. 네. 그리고 반문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60.2%는 얼마나 압도적인 승리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경선에서 2002년도에 1등을 하면서 노무현의 기적, 노풍이 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얻었던 퍼센티지가 37.9%입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007년도 정동영 46.7%. 그리고 2012년 문재인 48.4%예요. 과반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아니 그래서 사실은 호남에서 이를테면 반문 정서가 있다는 것이 뭐 다들 그거는- 얘기였는데 그거는 정치공학, 언론공학이고 기사를 위한 기사였던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50% 과반을 넘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60.2%를 기록함으로써 이거야말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그리고 호남은 전략 투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략 투표에서 전략의 핵심은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이죠. 문재인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 하는 라는 호남 민심의 열망이 공감대가 형성됐다. 집대성된 결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도 성공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승리 전략도 있지만 패배 전략도 잘 써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잘 넘어져야 덜 다치거든요. 네. 근데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지금 너무 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곳에 두 후보가 좀
너무 격앙돼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 듣다 보면 그거예요. 내가 친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원래부터 친문인데 저게 바로 패권주의예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렇다 치고 패권의 의미를 아세요? 자, 거기까지 갈 줄은 싸우지 마시고요. 패권은 예. 공적인 힘을 얘기해요. 네네. 국민 대다수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아서 행사하는 공적인 힘 이게 패권입니다. 그런 걸 패권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전적 자, 의미가 우리가- 돼 있어요. 패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저 패널들끼리 이렇게 싸울 네. 필요 없고요. 패널들의 권리를 패권이라고 합시다. 그럼. 바른정당은 이미 유승민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 한국당은 내일 결정됩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가 돌풍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거의 그 대선 후보가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국민의당 후보가. 여기도 네. 아니 저 여론조사는 어떤 겁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면 44% 대 40.5%. 그러면 이거는 이미 사실은 그 뭐 정도면 이제 안철수가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우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한테 표가 덜 가지만 만약에 그게 실현된다면 이거 해볼 만하네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해요. 유권자들이 표를 찍는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하고 같으냐 틀리냐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될 만하냐 일단은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양자 대결이 안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다자 대결을 문재인과 어렵다 안철수의 이거지요. 문재인과 안철수의 가상 양재 대결은 문재인은 실존하는 사람이고요. 안철수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안철수를 어떻게 단일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 대결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는 안풍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친 언론의 과도한 립서비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너무 대선판이 재미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거리를 만드는 거죠. 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치인하고 정치평론가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정치평론가는 네. 일정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 있고 겉의 모습을 보고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는 게 네. 결국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당장 1초 후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럼요. 그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하고 음악 평론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음악 그래서- 평론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냥 평론을 위한 평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정두원 의원도 어느 순간인가 평론가가 돼버렸어. 정치인 아니시죠? 마지막 그러니까 이 정치인인데 그럼 지금 마지막 남은 김병진 어떤 의원은 평론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마지막 여기서 정치하나? 남은 어떤 그렇지 나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가능성.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를 들 것인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정치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을 하는 군인이 미리부터 항복을 선언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하듯이. 그래서 저는 지금 경우에 비문이 그래도 단일화할 가능성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정치 평론가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어쨌든 1대1이 되든 2대1이 되든 1대3이 되든 1대4가 되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종쳤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Anyway 문재인 콜. 동의? 그렇지만 저는 문재인을 찍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문재인 안 찍는다는 얘기 안 했고 그러나 저는 정치는 생물이다.
뚜껑은 열어봐야지 않다. 헌법을 위반하신 것 같아. 근데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잖아. 이거. 자기가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요새 다니다 보면 네. 선거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체로 그분들은 그럼 이제 옛날 보수층. 범보수 그런 분들만 만나고 있잖아요. 저는요 다 투표하겠다는 사람만 만나고 있어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이 네, 하도 심각한 한번 얘기들만 열어주시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원래 대선 징크스를 얘기하고 이게 이번에 깨질까 말까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두원 의원께서 문재인 대표가 될 확률이 크다고 그래서 그럼 질문을 바꿨어요. 문재인 대표가 되기 위해서 깨야 하는 징크스는 뭔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과 한국은 정권 성향이 엇갈린답니다. 김대중 때 조지 부시, 노무현 때 조지 부시, 이명박 때 오바마, 박근혜 때 오바마. 자, 이번에는 트럼프니까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죠? 이 징크스에 의하면? 뭐 문재인 홍준표는 후보. 아니네, 그죠? 홍트럼프 하는데. 그래서 한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문재인 대표가 되면은 이 징크스는 지켜지는 거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징크스가 깨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요. 아, 그럼요.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10년 교체설. 그죠? 10년 교체설은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되면 지켜지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징크스가 있는데 안경 쓴 자는 필패한다. 우리나라 정치 쭉 보면 전례에서 보면은 노무현 대 이회창, 노무현이 이겼죠. 박근혜 대 문재인, 박근혜가 이겼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 안경 안 쓴 사람이 누구지? 그건 왜냐하면 다들 연세들이 안경은 썼다 벗었다 해. 다들 돋보기는 쓰시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안경 안 쓴 사람은 나다. 아 이게 잘 보이신데요? 안경 안 쓰고 근데 잘 보이죠. 세계적으로 예. 지도자들 보면 안경 쓴 지도자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뭐 있어요. 콘택트를 그러니까 얘 대통령감이요. 대통령감. 그러면은 우리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는 떨어져야 되겠네 이번에. 그 왜요? 징크스를 지켜야 되니까. 왜 10년씩 해먹는다며? 아니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이 이긴대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재밌는 걸로 학벌 징크스. 학벌 징크스. 네. 네. 학벌 흑수저 학벌이 보통 금수저 학벌을 쭉 이겨왔어요. 목포 상고 출신 김대중, 부산 상고 출신 노무현, 동지 상고 출신 이명박. 이번에는 검정고시 출신이 2명 있어요. 안희정, 이재명. 더민주당 경선이 좀 위험하네. 그 경청할 가치가 없는 걸로 사료되옵니다. 네. 한 줄 평까지 하셨네. 경청할 가치가 없다. 자, 글쎄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했는데 뭐 재밌자고 하는 되는 겁니다. 것도 있고 안 되는 네. 것도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좀 헷갈립니다. 오죽하면 내가 막 징크스까지 씌우겠어. 자, 그러면 오늘 가화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참 재미없다. 그야말로 팔이 날리게 생겼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 파리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해? 응? 파리 날리는 판을 한번 바꿔볼까? 하여튼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목이 뭐죠? 싱거운 싱거운 게임. 게임. 판도라 앵커로서 네. 클로징 멘트를 아니, 흥민사회 뺏으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사회고 저는 앵커로서 잠시 네, 위치를 좀 빌려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3.5%의 법칙을 아십니까? 미국 덴버대 체노웨스 교수가 발견한 이론입니다. 전체 국민의 3.5% 국민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정권을 퇴진시키고자 한다면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다면 그 정권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이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3.5% 180만 명이 20차 촛불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어쩌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세월호 관련 노래인데요.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빗물은 이 가슴 저리도록 흐르는 눈물 어여쁜 그대 모습 꿈속이라도 따스한 불가에서 쉬어 가소서. 월요일 사실상 결승전이다, 중요하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뭐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었죠. 60% 이상이니까 압승이죠. 문재인 후보 60.2%. 사실 과반 이상 득표가 목표였다는데 목표를 훨씬 넘긴 거 아니에요. 60.2%.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냐 종 시리즈로 좀 네.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번에도 종을 치겠습니다. 또 칩니까? 문재인 종 쳤습니다. 저는 3월 27일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예, 종 쳤습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더 이상 그러니까 본인이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저는 예, 문재인 이미 대세로는 이미 게임은 다 끝났다. 종쳤다 그러면 안 될 거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거의 뭔 얘기인가 했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안 돼? 다른 후보들은 종쳤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이 종 쳤다. 지난번까지 얘기하고 다르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종쳐서 뭐 새로운 카드가 있나 했네. 이번 대선 후보 중 다른 후보들은 종쳤다 이렇게 호남 경선을 통해서 더 이상 이변은 없다. 네. 그리고 반문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60.2%는 얼마나 압도적인 승리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경선에서 2002년도에 1등을 하면서 노무현의 기적, 노풍이 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얻었던 퍼센티지가 37.9%입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007년도 정동영 46.7%. 그리고 2012년 문재인 48.4%예요. 과반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아니 그래서 사실은 호남에서 이를테면 반문 정서가 있다는 것이 뭐 다들 얘기였는데 그거는 정치공학, 언론공학이고 기사를 위한 기사였던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50% 과반을 넘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60.2%를 기록함으로써 이거야말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그리고 호남은 전략 투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략 투표에서 전략의 핵심은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이죠. 문재인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 하는 호남 민심의 열망이 공감대가 형성됐다. 집대성된 결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도 성공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승리 전략 라고 봐야죠. 그렇죠. 국민의당 후보가. 여기도. 네. 아니 저 여론조사는 어떤 겁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면 44%대 40.5%. 그러면 이미 사실은 그 뭐 정도면 이제 안철수가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우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한테 표가 덜 가지만 만약에 그게 실현된다면 이거 해볼 만하네.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해요. 유권자들이 표를 찍는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하고 같으냐 틀리냐.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될 만하냐 일단은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양자 대결이 안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다자 대결을 문재인과 어렵다 안철수의 이거지요. 문재인과 안철수의 가상 양재 대결은 문재인은 실존하는 사람이고요. 안철수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안철수를 어떻게 단일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 대결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는 안풍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친 언론의 과도한 립서비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너무 대선판이 재미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얘기거리를 만드는 거죠. 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치인하고 정치평론가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정치평론가는 네. 있지만 패배 전략도 잘 써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잘 넘어져야 덜 다치거든요. 네. 근데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지금 너무 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곳에 두 후보가 좀 너무 격앙돼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 듣다 보면 그거예요. 내가 친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원래부터 친문인데 저게 바로 패권주의예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렇다 치고 패권의 의미를 아세요? 자, 거기까지 갈 줄은 싸우지 마시고요. 패권은 예. 공적인 힘을 얘기해요. 네네. 국민 대다수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아서 행사하는 공적인 힘, 이게 패권입니다. 그런 걸 패권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전적 자, 의미가 우리가 돼 있어요. 패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저 패널들끼리 이렇게 싸울 네. 필요 없고요. 패널들의 권리를 패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바른정당은 이미 이미 유승민 결정됐고.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 한국당은 내일 결정됩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가 돌풍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거의 그 대선 후보가 된다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게임은 종쳤다. 게임이 종쳤다.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저도 뭐 어. 지난번에 3월 27일 날이 그야말로 슈퍼 27이다라고 네네. 예측을 예측은 했는데 했지만 그야말로 이제 슈퍼 27일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재인 압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하다고 봐요. 오히려 이게 왜냐하면 위험하다. 그럼요. 이게 선거 통상 이렇게 보면 역대 모든 대통령으로 된 분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에서 중간으로 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근데 문재인 대표는 중간으로 안 와도 상당히 대세가 돼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상당히 좁은 기반에서 통치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 편한테도 상당히 휘둘리게 돼요. 제가 예측한 것이 저는 사실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아니 커질 겁니다. 그래도 뭐 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저 시장 같은 분들은 아직 게임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본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이 이제 최종 승자지만 안희정이나 저는 이재명도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판에서 네네. 굉장히 정말 무명에서 유명 인사로 도약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큰 근데 저는 거기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다른 이유를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3월 27일